안녕하세요. 국립교통자율병원 재활외과 이구주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허리 요통의 시술적인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리의 통증은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각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감각신경이 위치한 모든 곳은 환자분들이 손상이 됐을 때 통증을 느끼실 수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컬럼으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앞쪽, 중간, 뒤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에 존재하는 것들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 뼈와 디스크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은 이제 신경이 위치하게 되고 마지막 부분은 뒤쪽 관절과 근육들로 구성이 됩니다. 세 군데 어디든 망가질 경우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저희가 적용하게 됩니다. 그 조직 중에서 흔히들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디스크 파열, 이제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아픈 이유는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섬유 조직이 찢어지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척추 골절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척추 뼈에 손상이 있으면서 이제 통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시술입니다. 이제 시술을 그러면 병에 따라 다르게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디스크 탈출증으로 오신 38세 여자분의 사진입니다. 4번, 5번 사이에 약간의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정도 증상으로 이제 허리 통증과 환자분은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이제 호소하면서 내원을 하셨죠. 이런 정도의 질환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시술 방법들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든가 선택적 신경 차단술 등의 이제 시술 등을 고려할 수도 있고, 보시다시피 디스크가 탈출된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물적인 치료라든가 그냥 보존적인 물리치료, 운동 이런 것들로도 치료를 선택할 수 있죠. 다음 사진입니다. 79세 남자분인데 디스크 탈출증으로 오셨는데 이건 CT 사진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조금 어렵죠. CT와 MRI의 차이는 있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뼈는 훨씬 잘 보이지만 연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디스크나 신경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사진에서는 명확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확인이 되고 이런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의 치료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척추 협착증입니다. 동일한 부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뒤쪽에 무슨 검은색 조직이 가운데에 있는 굵은 신경 다발을 꽉 누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 얘기하는 것이 이거고요. 그래서 신경 다발이 인대나 디스크 등의 여러 가지 몸 내부 조직 때문에 꽉 눌려 있을 때 이런 협착증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골절입니다. MRI 사진에서도 골절이 잘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골절 소견이 있습니다. 골절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 이때는 이제 앞에서 보던 것과 다른 이제 허리 신경을 치료하는 시술이 아닌 허리 뼈 안에 이제 우리가 뼈를 안에 튼튼하게 하는 시멘트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런 시술들을 저희가 권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앞에 있었던 CT를 찍었던 남성분의 사진입니다. 그 관절 중에 뒤쪽에 위치하는 관절을 후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후관절은 이미 퇴행성 질환이 진행이 되어서 주변에 이제 이게 관절염으로 진행한 상태의 소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관절염을 치료하듯이 이곳에 약물 주입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술 방법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오래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경 바깥쪽 부위에다가 저희가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예전에 엑스레이 같은 것들이 잘 보급되지 전부터도 이제 사용하던 방식이고 효과는 오랫동안 연구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딱 누게 되면 쭉 퍼집니다. 위아래로 쭉 퍼지거든요. 그래서 4번, 5번에 넣더라도 그 밑에 있는 5번과 요추 1번, 그 다음에 뭐 3번, 4번 이렇게도 약이 쭉 퍼져나가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게 4번, 5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나한테 5번 신경을 눌렀어. 근데 얘는 4번, 5번 사이에는 주지만 5번을 딱 잡아서 주지는 못하거든요, 약을. 그래서 새로 나온 방법이 밑에 있는 방법이 다음 방법입니다.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라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 5번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 4번, 5번 사이에 약을 넣어주는 게 앞에 있었던 방식이라면 얘는 딱 5번 신경이 망가져서 5번 신경을 찾아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사진은 이제 두 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사진은 그 오른쪽에 5번에다가 약물을 주입한 사진이고요. 6번 신경까지 지금 조용히 됐는데 요추 1번이라고 하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반대쪽 요추 1번에 이렇게 조형이 되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원하는 신경에 딱 타겟해서 약물을 놓는 거죠. 한 군데 찾아놔서 아주 타겟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 잘 넣을 수는 있지만 노인분들 같은 게 여러 군데 디스크가 튀어나오신 경우에 여러 군데 맞으셔야 돼요. 그럼 비용이 증가하죠. 한 군데 맞을 때마다 시술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로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 경막의 신경 차단술보다는 효과가 조금 더 우월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그 다음 시술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디스크가 협착증이 계속 오랜 시간 진행이 되시면 후관절이 망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CT 사진에 보셨던 그 사진. 그런 경우에는 그 관절을 딱 찾아가지고 관절에 약물 넣습니다. 그게 후관절 차단술이라는 방식이고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보통 한 관절이 망가지시지 않고 여러 관절이 동시에 망가지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관절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느 과로 가면 이런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술을 하는 거에 대한 과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과에서 시행할 수 있고요. 흔히들 많이 만나실 수 있는 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이런 시술을 주로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얼마나 환자와 소통하면서 잘 치료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환자와 얘기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새로 세워주고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이게 치료를 이끌고 가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활의학과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추가로 적용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두 명의 다른 나이대의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30대 젊은 여성분의 아까 허리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던 그분의 허리 사진이고요. 오른쪽 거는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점점 진행을 하고 있죠. 디스크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안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66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조금씩 계속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분들의 MRI를 우리가 이렇게 몸을 세로로 잘라서 본 사진이라면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보면 근육 상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분이에요. 38세 그분과 조금 더 나이가 드신 83세 분을 비교해보면 까만 것은 근육이고요. 하얀 건 지방입니다. 근육이 이미 다 지방 변성이 다 와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버텨줄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나쁘게 되면 쉽게 아파지시거든요. 그래서 재활의학과에서는 당연히 이 근육들, 남아있는 근육을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제안을 드리죠. 그런 것들이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운동치료의 기본적인 개념인 겁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는 가만히 하늘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서 하는 운동부터 들어갑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 누워있는 자세에서 팔다리를 이용해서 허리 근육을 활동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처음에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정이 됐을 때 엎드려서 하는 자세, 혹은 약간 불안하게 몸을 바닥에 대고 하는 자세, 벽에 기대고 하는 자세 등을 저희가 계속 시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하실 때 동적인 환경에서 하실 수 있는 허리 운동들을 권장을 하죠. 오늘 강의가 시술에 관한 거라서 시술을 얘기를 드리지만 첫 번째 옵션은 오히려 물리치료나 약물 같은 환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시술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제 수술로 넘어가시는 거죠. 시술은 그 중간적인 단계의 개념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술이란 운동의 전 단계, 통증을 줄여주는 방침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뭐가 방해가 되나 하고 이제 여쭤보면 가장 큰 문제는 아픈 겁니다. 내가 이 자세를 취하는 게 근육이 생겨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이럴 때 저희가 선택하는 옵션이 물리치료, 주사, 그 다음에 약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허리를 안 아프게 유지를 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가장 권장하는 거는 어머니가 어릴 때 뱃속에서 낳아주신 그 모양 그대로 나이 드실 때까지 유지를 하시는 거죠. 약간 앞쪽으로 허리가 나온 C자 모양, 요추 만곡이라고 하죠. 누웠을 때 손바닥이 잘 들어가지는 그 자세를 서건, 앉건, 걷건 어떤 자세에서도 그걸 유지해 주시는 걸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는 있겠어. 근데 무거운 거 들거나 물건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물건을 옮길 때 이렇게 무게중심이 멀어지면 몸이 아무래도 앞으로 이렇게 수그러져요. 이렇게 붙이면 아무래도 내 몸에다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허리에 덜 부담이 덜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몸이 가까이 이렇게 옮기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의 이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